처음부터. 자, 독립정신 9장은 그럼 뭐냐. 백성이 깨이지 않으면 나라를 보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속에 독립을 굳게 하라면서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누가? 나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6장 마지막에 뭐였어요? 전파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독립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속에 새기면 그러면 동양의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자, 내용은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공법이란 뭐냐? 뭐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공기관이나 뭐 국가나 개인이 상호 간의 그런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물론 이 독립정신에서 말하는 공법은 뭐 어느 한 나라가 혼자 세우거나 혹은 만국이 모여서 법관을 내세워 정한 것은 아니다. 아닌데 그럼 이 공법의 힘이 무엇이냐? 공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교화의 수준이 높은 큰 나라. 뭐죠? 깨어난 거죠. 그 뭐예요? 자기의 권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들이 자기의 힘을 막 발휘를 해서 나라와 나라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한두 강포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법에 어긋나게 대우하고 욕심을 부려서 막 이렇게 침탈을 하려고 할 때 작은 나라가 이를 거절하고 수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그 권리가 있는 줄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자, 작은 나라가 무리한 일을 당하고도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뭐다? 각국이 시시비비를 따져서 강한 나라로 하여금 그런 무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뭐다? 공법의 힘이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요즘 공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 강대국이 자기의 세력을 믿고 어두운 나라가 뭐냐면 아직 깨이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가 공법을 버리고 불의를 해가는 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때, 즉 대한민국이 일본이나 강대국에 의해서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침탈을 당할 때 그때 공법을 모르면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국의 공법이 대프한저로만도 못하는구나. 아이고, 오타가 있네요. 못하구나. 나도 공법을 버리고 내 세력을 믿고 내 맘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공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각각 갖게 되면 어떠한 부작용이 나는 거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잘 드는 검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공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공법은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해요? 자, 천리의 이치, 제가 위에 해놨죠. 천리, 자연의 이치이면서 하늘의 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천리의 이치와 인정을 따라서 세계 만국과 만국의 만민들이 다 같이 균등한 이익과 권리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공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강한 나라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약소국을 침탈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만민들이 그냥 똑같이 이익과 권리를 보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국의 교화가 확산돼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다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문명이 한결같이 될 때 이 공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개명한 나라들이 서로 통행하고 교류하고 개인들도 서로 교류하며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여러분, 나 혼자만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나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전 세계가 1세계권으로 바뀌었죠. 하루 만에 미국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발전한 나라의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라와 나라가 발전을 하고 개인과 개인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교역을 해야 된다. 이거를 개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공법을 서로 알게 되고 나라와 개인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어떤 것이 결과로 드러날 것인가? 바로 공범된 이익이라는 것이 실현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익이에요. 나 개인만 위하는 이익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한 지방이라도 열리지 않은 곳이 없으며 한 사람도 열리지 않은 자가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공법의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공범된 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으로 나의 좋은 것을 세상과 함께 하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면 안 되죠. 그 얘기 아시나요? 어항에 물고기 2마리가 먹이 혼자 먹으려고 물었다도 한 마리 죽이고 놨더니 어떻게 됐죠? 그 물고기가 썩어서 자기도 죽어요. 나 혼자만의 이익으로는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공법 필요 없어. 개명도 안 할 거야. 그거는 네 것도 필요 없어. 내 것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물고기 어항 안에 있었던 그 물고기처럼 같이 죽게 된다. 자, 그러면 가장 이제 큰 공법을 알지 못할 경우에 또 개화가 되지 않고 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다? 자주 독립 권리가 침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개명한 나라들이 부득이 압제하여 공번된 뜻을 따르고 편벽된 생각을 버리도록 할 것이다. 이제 이게 공법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당했잖아요. 강제 개화가 됐죠. 그러면 일본도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보세요. 밑에 노란색 바탕에 한두 번에 곧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즉 내가 스스로 개화를 안 했어. 그러면 강대국이 와서 이렇게 공본된 뜻을 따르고 편벽된 생각을 버리도록 한단 말이죠. 그때 한두 번에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나날이 계명으로 나아가 공법의 뜻대로 행하여서 피차의 이익을 얻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 있죠? 흥선대원군. 네, 쇄국정책. 그렇게 저렇게 나라가 와서 계명을 하고 교류를 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 계속해서 계명에 반대하여 마침내 나라가 사분오열되거나 속국과 부호국이 되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인가? 어떻게 할래? 하는 거예요. 자, 저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웃었는데, 그런 속담 아시죠? 내가 깨면 뿅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스스로 내가 깨우쳐서 나아가겠습니까? 남에 의해서 강제로 깨뜨려져서 후라이처럼 침탈을 당할 것이냐?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의 이제 결론에 가깝습니다. 공법을 익히고 개명한 서양의 나라들은 그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에 대한민국이긴 했죠. 어땠나요? 총을 쏴 화약으로 뻥 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동물을 탁 맞춰서 사냥을 해. 와, 도술 부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 했냐면, 그거 대단해 보이지 사실은 지혜만 발달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핵심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먼저 발전을 이룬 서양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사람이 쓰도록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어떻게 해요? 10,000분의 1도 사용 못했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야, 서양 사람들 대단한 것 같지? 막 힘이 많아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것 같지? 쟤네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10,000분의 1도 사용 못했을 뿐이야. 그러면 나머지 9,999인가요? 우리가 개발하면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의 문을 열어야만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타국과 서로 통하여 새 법을 배우고자 하면 다 즐거워하지 않고 여전히 문을 닫아놓고 어둡게 살려고 한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뜻을 공평하다고 하면서 따로 썩혀두기로 허락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는가? 대화를 해야 한다. 왜? 조물주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쓰이게 하기 위하여 한없이 쌓아두신 것을 썩혀버리는 거 옳지 않다. 우리가 개발 못해서 썩히면서 다른 나라가 와서 개발하는 것도 못하게 해? 그러면 안 되지. 두 번째, 우리나라에는 사람은 없고 물건은 많아. 타국은 물건이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와 그 나라가 교육하면서 서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공번된 이익이라고 했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세상 사람과 나누어서 다 같이 이롭게 하자.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같이 나라의 문을 닫아서 남과 같이 밝은 세상을 만들지 않고 극락세계와 같은 문명세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서양이 얼마나 번화했어요. 기계 같은 거.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6학년 때인가 세탁기가 처음 들여왔어요. 그 차가운 물에 우리 할머니 맨날 그 빨래하던 거 보다가, 그렇죠? 그런 문명, 이야, 대단해?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고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압제를 해서라도 세상 형편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근데 이게 공법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였냐면, 왜 안 나오지? 그래서 공법에 의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개화를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느냐? 있죠. 자, 공법에서 말하는 건 주인 없는 빈 땅을 찾아내면 그 나라에 속한다고 규정을 한대요. 하지만 개척을 했는데, 땅을 차지는 했는데 개척을 안 해. 그러면 땅의 주인으로서의 실효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개척해서 쓸 수 있게 만든 자가 참 주인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뭐냐면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농지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때 그 농지개혁의 근간이 되는 사상의 기초가 뭐였냐면 경자유전. 이게 뭐야? 경작하는 사람이 밭을 가져야 한다. 쓸데없이 땅을 왜 가지고 있어? 개척도 안 할 거면서 개척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 그래서 이렇게 우리 농지개혁은 정말 전 세계 누구나 인정하는 업적이에요. 자, 그래서 정당하게 소유한 나의 토지라도 내가 개척하지 않는다면 영구히 그 땅을 버려둘 수 없으므로 남이 개척해서 쓰는 바가 될 것이니 개화를 싫어하고서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바로 공본된 이익을 좀 추구해라. 그 다음 옛법만 고집하면 나라의 안팎으로 내란과 외환이 생겨나고 화근이 번질까 우려한 이웃 나라가 간섭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독립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독립권리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개화를 해야 한다. 자, 이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어떤 거? 자,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말한 거 너무 옛날 얘기야.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걸 배우면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이 배운 걸 적용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공본된 이익이 개화를 하는 거였다? 그럼 이렇게 독립정신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추구해야 될 현 세상에서의 공본된 이익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